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재명 요거 하나 미국에 딱 들고 가가지고요. 달러 제재, 대북 제재 위반으로. 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심판 중이십니다. 4차 변론 기일인 오늘 출석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고요. 현재 탄핵 심판 출석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재명은 선거법 재판 기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시고, 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고 공수처는 술판을 벌리고, 정말 대한민국 개판 5분 전인데요. 멀쩡한 사람은 좌우파 국민인 것 같습니다. 탄핵에 대한 기각과 인용에서 기각되어야 한다가 인용되어야 한다를 역전했습니다. 47.1%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직무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쿠데타는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저항의 의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정의를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이 의지에 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질질 끌다 보니 이제 국민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해제되고 끝났지만 이 민주당의 계엄 포고령은 지속되고 있구나를 느낀 겁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내가 낸 세금으로 공수처는 술판을 벌리고, 이 좌파들의 민낯을 보면서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희망을 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와 지금 다툼으로 인해서 흑과 백이 확실히 나눠진 상황,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이 던져졌는데요. 술판 벌린 공수처 곧 사라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 라고 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의 술판 기가 차죠.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와인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술판을 벌렸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 좌파 진영에서는 야, 그 정도 수고했는데 술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냐? 라고 실드를 치는데요. 일단 국민 정서에 반하는 짓거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니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보니까 뭔가 짜미짜미가 됐네. 구속영장 청구하자마자 술판을 벌렸다라는 건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 오동훈이와 공수처 차장 5명이 그 과천청사 인근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사 비용이 40만 원 가량,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로 결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공수처에 공짜 술을 처마실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거는요, 민주당입니다. 이 민주당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까지 특정 업무에 대한 경비와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했죠. 그런데 공수처의 특정 업무 경비는 4억 4천만 원 그대로 유지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2.2%를 더 늘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 경찰처럼 공수처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짜 술을 처먹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재명을 위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이재명이 살려둔 예산으로 술을 먹고 고기를 먹고 오동훈이랑 차장이랑 40만 원치
술판을 벌렸다라는 겁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죠. 그 뭐 와인을 마셨다, 가지고 와서 마셨다라고 하지만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영장 그리고 구속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달 가까이 가슴을 졸이고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지들은 좋다고 룰루랄라 술판을 벌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무도한 자들입니다. 무도한 자들. 솔직히 정부청사 근처에 이 밥집에서 고깃집에서 공수처 오동훈이랑 공수처의 이 횡포에 화가 난 시민의 제보가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공짜 술을 처먹는 공수처를 알 수 없었을 거다라는 건데요. 지휘부의 격려차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으로 술을 마셨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어느 것도 좋아 보이지 않고 어느 것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 공수처가 10일 나눠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10일을 다 써먹었죠. 이 10일 동안에 공수처가 한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무안을 주기 위한 컨셉으로 움직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이 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입장을 냈는데요.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관할 건 없는 법원에서, 그러니까 서부지법으로 가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 지휘권이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서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법이 안 하고 서부지법에서 발행한 구속영장 청구는 남부구치소로 가야 되는데 또 구치소는 서울구치소로, 뭐가 하나 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5 경비단, 그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있는 55 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했다. 출입 허가증에 대해서 오려 붙이기로 위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주기에 앞장섰고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제소를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수처를 지금 수사해 달라라고 제소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사 착수 후에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였다.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뭐 접견과 서신의 수발신을 차단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뭐 어떤 말도 할 필요 없다. 내가 공수처의 체포에 응했던 것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 우리 경호처 직원도 청년, 공수처가 데리고 온 그 경찰들도 뭣도 모르고 상부의 지시로 따라와서 여기서 다치면 우리 국민이 다치는 거 아니냐. 나는 대통령으로서 나 때문에 국민이 다치는 거 못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훅 들어오겠죠. 야, 민주노총도 대가리 깨지는데 뭐 이러면 민주노총 우리나라 국민 맞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또 이어갑니다. 공수처장은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이미 구속영장 발부를 예견한 듯 한우랍니다. 한우. 삼겹살도 아니고 한우랍니다. 와인과 맥주를 마시며 자축하는 술판을 벌린 것에 황당하다, 공수처의 모습이다 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였다 하더라도 공수처의 위법 수수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오동훈에 대한 고발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동훈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권력 추종자로서 이재명의 똥꼬에 줄 선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거죠.
대통령은 앞으로의 수사, 뭐 검찰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죠. 그리고 재판도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4차 탄핵 심판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 대한 공감을 얻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는 불법, 부정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살피겠다. 질서 회복을 시키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척결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마비 상황에 대한 극복에 대해서 직무가 복귀됐을 때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다짐으로 국민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의 정당성을 갖춘 수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일단은 뭔가 이제 장소 변경이 일어났죠. 이 플랜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방적으로 당해왔지만 이제는 부정선거가 공론화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 탄핵이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라는 게 탄핵 인용을 넘어섰기 때문에 헌재에서도조차 국민의 목소리를 그냥 닫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더 크게 외치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오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끝까지 돌아오실 때까지 푸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요, 2030이 자유에 대한 가치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정치의 무관여층이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의 힘듦을 깨닫고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제가 볼 때 그 초롱성 같은 라도 지역의 30%를 제외하고 그 가까운 수치로 계속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트럼프의 행정명령, 그러니까 내정 간섭이 아닌 선에서 행정명령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진다라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재명 요거 하나 미국에 딱 들고 가가지고요, 달러 제재,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 형을 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형에게 강력히 바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